정말 큰일입니다. 이거 세상에 처음 공개되는 영상인데요. 이 천공의 이 만행들, 윤석열과 김건희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 최재형 목사가 위험을 무릅쓰고 찍어서 세상에 공개하는 영상입니다. 많은 국민들한테 알려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먼저 보시고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중요한 영상입니다. 대한민국이 망가져도 이렇게 망가질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이 천공에게 국정을 책임지도록 권한을 부여한 적이 있었습니까? 천공에게 민족 전체의 운명이 걸린 한반도의 미래 문제와 통일 문제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적이 있었습니까?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천공이 발언하고 김건희 여사가 지시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실행한다. 혹은 김 여사가 물어오면 천공이 답한다 라고 하는 말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는 난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각 영상마다 저와 함께 김종대 전 의원이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는 백성들이 물으니까 이래서 답을 해갖고 유튜브에 실어놓으면 대통령도 들어가고 유튜브를 아니까 네가 이렇게 보고 참고할 만한 거 쓰고 뭐 이게 일루 누구도 이 들어와서 참고해서 쓸 만한 거는 쓰고 미루면 되는 거지. 나는 개인 간섭 안 한다. 이게 대통령이나 백성이 같이 본다 이 말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대통령이면 이 자리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 대통령의 지리장이면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나는 가르쳐주는 거고 국민들이 나한테 물으니까 그걸 풀어주는데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고 자기 이 지식만 가지고 아니까 나는 그 자료 모으는 곳이 지금 유튜브예요. 강진구 기자가 예전에 이제 폭로한 게 생각이 나네요. 네. 그 윤핵관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윤핵관들이 나중에는 이제 멀어져서 멀핵관이라고도 그러잖아요. 윤핵관 중에 멀어진 사람을. 네. 그 멀핵관들이 이제 폭로한 거에 의하면 대통령 부부가 대선 후보 시절에도 너무 차 안에서 이동할 때 이 정법 시대 강의만 듣는다. 그렇게 폭로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그 윤핵관 중에 한 분이 와 이러다가 이거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더랍니다. 이제 뭐 천공이 무속인이다, 뭐 무속이다, 사입이다, 뭐 이런 말을 이제 뭐 여론이 조성되고 그러면 왜 너희들은 가만히 있냐 참모들을 향해서 이렇게 저분이 얼마나 확실한 분인지 너희들이 먼저 잘 알지 않느냐. 그런데 논란이 있을 때마다 너희들이 가만히 있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변호하고 쉴드를 쳐야지 왜 가만히 있냐 이렇게 막 야단을 친 경우도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 얘기가 이러다가 잘못하면 나중에 내가 어떤 사이비 종교인의 앞잡이가 된 것 때문에 내 정치 생명이 끝날 것 같다라고 하는 위기감 때문에 캠프에서 나온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 부부가 저 천공의 정법 시대를 그냥 애청자, 애독자 우리 그런 말을 쓰잖아요. 애청자, 애독자 이걸 넘어서서 거의 뭐 가스라이팅 수준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천공의 가르침대로 늘 나와 함께 해야 되는 거야. 천공과 함께 해야 돼. 몸은 떨어져 있어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있거든.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그것처럼 몸은 떨어져 있어도 늘 영상으로 천공의 메시지와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기에 주입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보면 그런 소식이 생각이 납니다. 강남에 인류 일타 강사 같지 않습니까? 콕콕 찍어가지고. 지금 이제 수학 공식으로 말하자면 천공이 국정을 운영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뭐냐면 천공은 정법 시대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던져주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직원들과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그 정책을 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해당 부처에. 그러면 중간 역할을 대통령이 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대한민국의 국정은 1년 8개월 9개월 동안 천공의 국정을 운영했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그건 일단 목사님이 그 천공의 저런 태도가 무언가 대통령 부부에 전달되는 하나의 맥락이 있다고 보시는 거고 또 그것이 생각보다 그 영향이 강하다고 해서 지금 센 표현으로 지금 경고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잘 한번 유념해서 봐야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이래서 윤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다든지 이런 정책을 한다든지 뭐 외교로 이제 해외 나갔을 때 뭘 한다든지 하면 이게 천공 선생님이 멘토 해드리고 코칭한 대로 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이제 아예 이게 그렇게 고정적으로 이렇게 들거든요. 뭐 기자들은 뭐 이제 다른 각도로 보겠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맞는 거지. 아 자꾸 힘들잖아요. 그러면 유튜브 열어봅니다. 왜 힘들 때 그거로 다 이긴 했거든요. 지금 대통령이 근데 또 여당에서 그렇고 힘들 때 누구한테 가르치는 사람 없고 전교에라도 바르게 안 가르치고 그렇게 할 때 이 유튜브로 3, 4년 동안 이래서 전부 다 답을 찾아서 다 풀어 나오던 데라서 힘들면 어떡하게 돼 있어요? 나는 지금 세상에 나오는 이유가 지도자들을 만나서 그 지도자들 내 힘을 뚫고 주려고 나온 거거든. 세계 지도자들. 근데 대한민국도 세계 안 들어가고 용산 청사도 다
뭐 어떤 자문을 해주셨는데 관사도 당연히 뭐 해주셨겠지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죠. 그거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또 출마하기 전에 여기서 만나서 다 이제 같이 공부 나눴던 것들이니까 이렇게 해서 대통령 되고 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풀어나가는 거지. 이저또 윤석열은 하늘이 지금 이 증명해서 내려준 사람이야. 그것처럼 안 된다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은 나는 부모님이 보고 있으니까 그거 그렇게 해. 지금 이렇게 하는 원리가 왜 그렇게 하니까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할 때가 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통일. 요걸 딱 해결하는 방법은 성동교처럼 쳐야 되지. 야들하고 싸우면 너무 큰 거예요. 통일 딱 되고 나면 물론 체제가 달라지는 통일을 지혜로운 통일을 해야 돼요. 지금. 윤 대통령이 어떤 이 지금 집권 시기에 역할을 김정은이한테 선생님이 이렇게 해놓은 법문 몇 개, 통일에 대한 거와 뭐 이렇게 들을 거 몇 개 해놓은 거를 위에서 한번 더 나누면 돼요. 김정은이 내가 말한 거 그대로 유충을 들어야 돼. 무조건 들어야 돼. 일단 듣고 나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 대로 움직여야지. 통일은 김정은이를 움직이는 게 통일이 되는 거예요. 이걸 뭘 움직이면 그 김정은이한테 지금 이때까지 산적한 문제들 전부 다 해결하는 방법을 가지고 통일 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을 이제 뭐 그거는 내가 전부 다 그렇게 다 하고 있어. 이게 어떤 창의적으로 종교적 교조가 창의적으로 뭘 세상에 내놓은 게 아니고 이미 원효결서나 격암유록에 2025년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용산이라고 하는 지역도 이미 거기 나와 있어요. 그거를 카피한 겁니다, 사실은. 그게 어떤 경전인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본편에 아주 디테일하게 저희가 이제 그것을 보도를 할 겁니다. 본편 방송에. 이거 뭐 많이 준비하셨어. 그 부분이 이 자기가 뭐 12,000년 전에 단군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천부경은 자기 몸을 통해서 세상에 발표됐다. 이런 것도 결국은 다 그런 거에 결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임금왕자를 쓴 거부터 우리가 이제 다음 보도가 나갈 건데 아주 굉장히 아주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만일에 한반도가 통일을 하면요. 인류에 적이 안 되는 통일을 해야 돼요. 여기에는 무기가 있으면 안 되는 통일을 해야 됩니다. 군사적인 무기 말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핵무기라든지 전부 다 없애는 통일을 설계해야지. 살상무기가 딱 없어지는 여기가 통일을 하면 인류 평화지대 선포가 돼요. 이게 지금 먼저 하고 나중에 하고가 아니고 같이 전부가 폐지해야 돼. 그리고 세계가 보존해주는 나라를 만드는 통일을 해야지. 그래 이제는 어디에 빌붙어 사는 그런 한반도가 되면 안 되고 우리가 세계에 도움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런 통일을 만들어야 돼. 근데 인류의 최고의 평화지대가 여기가 되도록 만들어. 대장과 대장은 생각이 틀려요. 엄청난 적으로 해야지 손을 잡거든요. 손 잡기 위해서는 실실실실 같이 오지면 안 되고 서로가 미워하다가 서로가 물고가 딱 터지가 손을 딱 잡는 거예요. 이 나라 정치라는 게 그냥 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윤석을 그렇게 미워하지만 새로운 대안이 진짜 나오면 그거는 막 같이 오지기가 하다지. 정동생이 딱 돼버리고. 제가 저거를 보면서 또 저한테 했던 다른 또 워딩이 생각납니다. 내가 이제 천공한테 그랬어요. 당신네 신도들한테 내 통일 강연, 북한 강연을 한번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싫다고 거절을 해요. 왜 싫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같은 사람이 많을수록 통일이 더 늦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그렇게 목사님은 뭐 북한 바로 알리기 강연을 한다면서요.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북한을 바로 알면 안 돼요.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그냥 모르고 있고 서로 이제 적대적인 감정이 있는 상태로 서로 그냥 고속열차가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것처럼 막 달리다가 마지막에 이제 충돌 직전에 카드가 나와야 된다. 이런 논리로 저 발언도 한 걸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 개탄을 금할 수가 없는 게 저런 얘기가 백주대낮에 대한민국에서 이야기될 수 있는 그 배경 중에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한국전쟁 이후로 70년 넘는 동안에 이 평화를 지겨워하고 평화에 필요한 거 아닌가. 뭔가 한판 벌려야 뭐 좀 세상이 바뀌지. 맨날 이렇게 지루하게 이렇게 하다가 이 평화에 대한 어떤 그 불감증 같은 게 생겨나가지고 이게 1차 대전의 배경이거든요. 사실은. 100년의 유럽 평화에 지쳤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유럽에. 지금 저런 거 보면 마주올 때까지 달려가서 딱 부딪혀야 그때부터 이제 뭐 통일의 세상이 열린다 이런 얘기인데 싱크로율을 100%라니까.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결정적 순간이 온다. 이 얘기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은 더 고조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어떤 적대가 극단적 수준에서 한번 세게 한번 충돌을 해야 그래야 이제 문제가 쫙 풀린다는 거예요. 이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값비싼 불안정의 대가가 이런 식으로 퉁쳐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무서운 얘기죠.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안정된 가운데서 미래를 열어가는 핵심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게 헌법 가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갖다가 저렇게 모험적 사고방식으로 정부를 통째로 몰고 갔어요. 연단에 올라가지고 정말 한자 한자 또박또박 뭔가를 발언하는 게 아니라 머리 이렇게 쓰다보면서 그냥 차 마시면서 막 그냥 근거 없는 말 내던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그냥 정체불명의 이야기가 정책으로 넘겨지는 건데 이거를 전문가들이 모니터링을 안 하고 그대로 이제 관련 부처에 넘겨서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외교부는 외교부대로 또 통일부는 통일부대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그냥 정책을 그냥 입안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심각한 거죠. 다음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얘를 제일 먼저 하는 사람이 김정일.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거예요. 그럴 수 있겠어요. 알아야 돼. 김정일 내를 알아요. 네. 누가 또 나를 알아요? LC가 나를 알아요. 아, 그래요? 또 누가 알아요? CIA가 내를 알아요. CIA도. 이게 뇌를 아는 데가 대한민국과 연관이 되고 있는 정보부는 뇌를 다 알아요. 왜? 대통령한테 안 알아요. 다 알아요. 알면 어떻게 되냐? 신혼부에 다들 가세요 벌써. 여기 천공이 거의 아주 국제적인 인물이군요. 예. 국제적인 인물이면서 국제적인 요주 인물인가 봐요. 이제 해외 언론에 한국의 라스푸틴이라고 기사가 나갔어요. 그러니까요. 예, 워싱턴 포스트, 르몽드, 알자지라 예, 예. 중국 화권 언론들에 나갔는데 그래서 아는 건 맞아요. 제가 해외 나가서 직접 확인한 거니까. 근데 그 알려져 있는 게 보니까 뭔 요승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요승 맞죠, 뭐. 예, 틀린 근데 게 아니죠. 승이라 그러니까 중은 아니라고 내가 요승으로 해서. 예, 그랬는데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신원조회 한 건 맞죠.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그런데 이제 최 목사님이 더 유명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이런 분란도 오히려 즐기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 천공 이런 어떤 논란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스캔들급의 그 외신 보도가 지금까지 폭주했는데 한 번도 대통령실이 천공을 건드린 적이 없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천공을 원래는 고발했어야 되죠.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나 고발하고, 자, 저렇게 요소를 뿌리고 다니고, 저기 이 어떤 국정농단에 대한 어떤 자기 확신 발언이 나가는데, 그리고 가스라이팅까지 뭐 했다는 건데, 다 자기한테 대통령 내외가 배웠다는 건데, 그러면은 대통령실에서 부인을 해야 되는 거고, 더 심하면 고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수가 없죠. 감히 지엄하신 스승님을 어떻게 그러니까. 고소고발을 하고 험담을 하고. 근데 지적을 이런 걸 하겠습니까? 보도한 언론은 다 고발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지금까지도 대통령실과 저를 조사한 경찰이 천공 편에서 조사를 하고 지금까지 고발을 해왔다는 거는 이건 상식입니다. 네. 그런데 저렇게 지금 또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그 순한 양처럼 끌려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지금까지 천공 영상 수도 없이 나왔지만 무슨 뭐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대변인이 이거에 대해 가지고 좀 설득력 있는 해명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엄중하게 경고를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거든. 저 보라고 지금 거의 이제 지금 나온 얘기는 거의 개그 수준이거든요. 저게 정상적 사고로 정상인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대망상입니다. 과대망상. 그리고 실제로 저런 경우에는 거짓말 탐지기를 해도 안 나와요. 왜 그러냐? 그 새빨간 거짓말이라도 자기 확신이 있으면은 그렇죠. 맞습니다. 스스로를 먼저 속이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심장에 두근두근함이 없겠죠.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탐지기도 나옵니다. 탐지기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경찰이나 뭐나 진술을 할 때도 실제 거짓을 진실로 믿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리플리스 증후군의 중증이라고 보면 되죠, 저분도. 예. 그래가지고 이거 탐지기로도 탐지가 안 됩니다. 근데 평론받고 지금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은 내 앞에 다 와야 돼요.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다 하늘의 일꾼들이 내 앞에 다 와야 돼요. 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를 조금 알면 좋은데 이 사람들은 구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모든 지식인들이 지금 구도자로 이 땅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나는 누구냐면 구도자가 아니에요. 나는 수행자예요. 인류의 수행자는 한 사람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 이제 진짜로 내가 나가야 되는 시대가 왔으니까 이렇게 준비 작업이 되는 거라서 난 시간대도 물론 안 끊는 사람이었었어요. 하나님 좋아하고 앉았는데 내 주먹을 믿더라 그랬지. 나는 어디 가서 그런 거 안 해요. 그래 너희들 논리도 맞고 너희들 논리도 맞아. 논리이지 그거는 답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이 원리의 이 이치를 푸는 답이 나와야지. 네. 그렇게 내가 수행을 했으니까 수행을 마치고 나서 세상에 나오니까 다 보이는 거죠. 여자들이잖아, 여성들이 많잖아요. 박수무당도 있지만 예. 무당들이 와서 구슬을 하고 막 그러면 거기 옆에 가가지고 뭐 자기가 그런 걸 좀 신내림 받은 사람 행세를 하면서 그 푸닥거리하는 걸 도와주면서 또 그 이성관계를 맺어가지고 뭐 거탈하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아주 개 잡놈으로 소문이 난 거지, 그쪽 지역에서는. 그런데 그것을 미화하고 포장해가지고 자기를 대단한 득도자로 그렇게 포장해가지고 혹세무민하는 걸 보고 내가 아주 주목을 불끈 쥐고 있습니다 지금. 예. 예. 그래 그 허구성이 예. 포장된 그 실력 하나만큼은 알아줘야겠네요. 알아줘야죠. 예. 예. 그럼 뭐 백두산 가서 백두산 천지에 그런 그 천지물에 뭐 구름이 떠 있는데 그 신령한 모습으로 촬영하고 뭐 딱 좌선하고 뭐 이렇게 하는 모습 또 뭐 이렇게 뇌까리는 모습들 거기에 속아나가면 안 되고 또 가끔은 괜찮은 말을 해요. 아까 우리 뭐 괜찮은 진보 담론을 얘기한 것처럼 거기에 사람들이 넘어가는 건데 시청자 여러분 정법 시대에 보시면 큰일 납니다. 거기는 여러분의 돈과 명예와 젊음을 다 갈취당합니다. 지금도 평생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천공에게 갈취당해가지고 저 지방에 과수원을 운영하면서 과수원직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과농장도 하고 그런 분들이 막 굉장히 많아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혹세무민하는 자다 이런 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아이고. 마지막 영상 보니까 어떤 생각 드십니까?
그래서 이 어떤 그 우리가 그 종교적 망상과 샤머니즘 이런 네. 것들이 막 그냥 뒤범벅이 돼가지고 우리의 어떤 그 좀 마음을 오늘 많이 흐리게 만들었던 이 사례들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경우도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앞으로 더 지혜롭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또 나라의 일정 부분이 바로 저런 요인들에 의해서 오염돼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한다면은 뭐 이제 선거도 곧 다가옵니다만은 우리가 앞으로 저 세상에 혼탁한데 눈에 시야가 절대 흐리면 안 되겠다, 맑은 눈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되겠다 하는 게 얼마나 지금 절실한가, 그런 걸 새삼 느끼게 해줬다 하는데, 최 목사님 아주 뭐 대단한 일을 우리한테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조선일보 논설위원 출신 중에 한 인물이 있었는데 이분이 윤석열 대선 캠프에 들어가가지고 대변인을 했습니다. 예. 이름하여 그분이 이동훈 대변인. 압니다. 그분이 열흘 만에 거기를 뛰쳐나왔어. 뛰쳐나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하늘이 내린 사람이야라는 말을 밥 먹듯이 자꾸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은 거야. 이 윤석열 후보가 입만 벌리면 나는 하늘이 내린 사람이야 이런 말 하니까 이거 돌아버리겠는 거야. 그랬답니다. 예,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차 안에서도 대통령 부부가 이동하면서도 거기서 눈을 못 떼는 거예요. 예, 우리 스승과 함께 해야 되니까. 몸은 떨어져도 영상은 떨어지면 안 돼. 말씀은 늘 가까이 해야 돼. 네. 그러니까 거기 있었던 윤핵관이 한 사람이 먼 핵관이 됐지만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저 소리 듣고 여기서 대통령의 말만 듣다가 대통령이 자꾸 다구친다는 거예요. 이 매스컴에서 자꾸 사이비로 몰아가고 무속으로 몰아가는데 니들이 잘 알잖아. 우리 천공스승이 어디 그런 사람이냐. 빨리 그런 걸 적시적소에 잘 대응을 하고 빨리빨리 이걸 조치를 취해가지고 그런 누명을 받지 않게 우리 천공스승을 잘 좀 이렇게 잘 해라. 합리화를 해라. 변호를 해라.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이분이 심각하게 여겨가지고 나중에 잘못하다가 내가 정치 생명이 끊어질 것 같다. 이 사건 때문에. 그래가지고 캠프를 떠난 사람도 있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심각한 상황이니까 더군다나 그냥 종교적인 궤변으로 산산이 흩어진 말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한반도의 미래, 통일의 미래까지도 저 근본이 없는 사이비 종교인이 내던진 말이 우리 국정에 반영이 되고 통일 한국에 반영이 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위험하고 끔찍하지 않습니까? 네. 예.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고. 네. 어쨌든지 간에 뭐 근대 사회 이후로 모든 정치 체제는 어떤 그 종교와 권위로부터 정치를 독립시켜가지고 예. 하나의 근대 이성이 이제 주가 되고, 물론 그 폐단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일단 민주공화국의 토대를 겪어온 게 지금까지의 어떤 그 세계 현대사인데, 갑자기 무슨 재정일치나 신정일치 사회에서나 들을 법한 이런 이야기들이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듣고 있다는 거는 무언가 우리 민주주의의 지금 한 구석이 정말로 끔찍하지 않아요. 어떻게 저런 자가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통치한단 말입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윤석열 김건희가 천공 영상에 빠졌다는 거예요. 천공을 스승으로 신봉한다는 거예요. 천공이 스승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공의 말을 거역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천공은 자신의 정법 시대라고 하는 이 자신만의 독특한 이 법을 윤석열 김건희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 세상에 실현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천공이 세상의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하잖아요. 이 윤석열과 김건희 대통령 부부를 자신의 정법 시대라고 하는 이상한 이 유사 종교를 홍보하는데 활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또 뭐냐면은 통일 문제예요. 이 천공이 말하는 통일이라는 것은 북진 적화 통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력 통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평화 통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가 하는 행태가 똑같이 이 천공의 정책을 이어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본과 친하게 지내라고 하는 이 천공의 교지를 받들어서 윤석열이 친일 행각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빨아들이는 거 보세요. 후쿠시마 오염수도 다 용인해줬죠. 심지어 대한민국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홍보까지 해주고 있는 마당인데 볼 거 다 본 거죠. 아마 지금도 독도를 팔아먹을 그런 궁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팔아먹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런 천공을 당연히 고발 조치해야 되고 형사처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는 이 스승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두둔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었다라고 지금 강진구 기자나 이 최재형 목사가 전하고 있잖아요. 왜 내 스승을 사입이라고 자꾸 언론이라든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쉴드 치지 않느냐, 방어해주지 않느냐, 이렇게 항변했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로 이거 큰일 났구나 싶어요. 천공의 입장은 그런 거예요. 지가 하나님이 보낸 왕이고 지가 이 제자인 윤석열과 김건희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세계로 뻗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김건희가 먼저 이제 천공의 제자가 먼저 되고 나서 윤석열을 천공한테 데리고 갔다라고 하잖아요.
이 천공의 주장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상당히 많이 이 가스라이팅 돼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세뇌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동 중에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동 중에서 계속해서 천공의 영상을 틀고 봤다라는 거잖아요. 이 정치나 외교, 국방, 경제 특히 완전히 망가졌어요. 정치가 개판이니까 주변국가, 중국과 러시아 관계, 동남아 관계가 이 개판이니까 경제가 아직 돌아가질 않습니다. 이 수출이 대중국 수출이 거의 뭐 반토막 났고 러시아 관계도 수출도 마찬가지고 하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일본 쪽에 수출이 적극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영상은 정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소문이 확인되는 그런 그 영상이었어요. 이런 영상을 계속해서 서울의 소리 측에서 계속해서 폭로 영상으로 계속해서 내보낸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영상을 널리 공유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4월 10일 날 심판을 할 수 있잖아요. 자, 4월 10일 선거는 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 검찰 독재 공화국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이 천공을 심판하는 선거예요. 그러니까 부디 주변에 많이 홍보 좀 해주세요. 이 부모들 있잖아요. 부모님들 설득도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형제 자매들 꼭 설득해 주시고, 특히 부부라든지 자녀분들 꼭 설득해서 선거장에 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70% 이상의 투표율만 나오면은 적어도 뭐 한 75% 나오면 좋겠죠. 윤석열 탄핵이 가능합니다. 분명히 가능해요. 역대 선거를 분석해 보면은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야당한테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이 범야권에 200석 이상을 완전히 몰아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무도한 윤석열 검찰 독재 공화국의 폭주를 멈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불행한 사태가 생깁니다. 제가 끔찍하게 경고합니다. 정말로 이번에 멈춰야 됩니다. 이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은 오직 국회의원밖에 없어요. 오직 대한민국 헌법상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견제할 수가 있는 거죠. 3분의 2, 국회 총의석수의 3분의 2, 200석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이 대통령도 탄핵을 시켜서 이 대통령의 직무도 정지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쫓아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헌법 개정을 통해서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시킬 수도 있어요. 정말로 완전히 무대포잖아요. 요즘 윤석열 하는 거 보면은 대놓고 막 선거운동 하고 다녀요. 그 근저에는 뭐가 있어요? 지는 검찰이 지를 입건 못한다, 지를 수사 못한다, 내가 대한민국 검찰을 장악하고 있다, 감히 나를 수사해, 이런 심리가 지금 깔려 있는 거잖아요. 어떤 특권 심리죠. 어떤 자신만이 특별한 존재다, 나는 수사도 받지 않는다, 검찰 자체가 사유화됐다, 내 거다, 이런 의식이 있는 거잖아요. 감히 나를 수사해? 그러니까 저렇게 들어대놓고 전국을 다니면서 뭐 지금 18번째, 19번째 민생 토론회 하고 다니잖아요. 831조를 공약을 하고 다녔답니다. 대통령이. 한 해 예산이요, 대한민국 예산이요, 700조밖에 안 되잖아요. 700조도 될까 말까 하잖아요. 그런데 831조를 퍼주겠다라고 공약을 하고 다녀요, 대통령이. 저런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견제를 못하고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제를 해야 되는데 제 친구가 지금 위원장이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아무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검찰도 수사를 못할 것이다, 선관위는 당연히 못하고. 그러니까 막 미친듯이 저렇게 선거운동하고 다니면서 미친듯이 날뛰고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해든지 지가 탄핵을 모면해야 되거든. 지가 모면할 방법은 이 방법밖에 모르거든. 수사하고 전국 다니면서 선거운동하면서 돈 퍼주고 다니고. 돈 줘서 싫다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혹할 수가 있다고, 그 돈 보고, 사람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정말로 이번 선거 잘 뽑아야 됩니다. 심판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의 소감은 어떠세요? 댓글로 솔직한 의견을 남겨주시면은 좀 더 많은 국민들께서 이 윤석열, 김건희, 이 천공과의 관계에 대한 실체를 아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은 천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두 부부와 윤석열, 김건희와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많은 국민들께서 보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뷰였습니다.